인생은 새옹지마,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배가 당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정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 전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런 제가 지금 임신 9개월입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먼 하늘 아래 이름도 모르는 시골 마을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건 차가운 시선과 숨겨진 빚더미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오코너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소아심장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작은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26세 때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난소 기능이 현저히 낮아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의학 용어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른 부모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퇴근길에 유모차를 미는 엄마들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출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때로는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의료봉사단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제 상처를 잊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수를 만났습니다. 김진수, 35세, 한의사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 통증을 진료하면서 그 할머니가 키운 자식들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국가의 뿌리입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부담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의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동양의학을, 저는 서양의학을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이었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감추려고 했는데 들킨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네요. 당신은 아이들을 치료할 때만 웃어요. 그 외의 시간에는 항상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8년 전 불임 판정을 받은 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매일 밤 혼자 울던 시간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의학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은 믿고 싶었습니다.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귀국 전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와 함께하면 안 될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계속 연락했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그와 함께 살기로.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2024년 2월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잘 왔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는 늘 칭찬해줬습니다. 발음이 좋아졌어요. 오늘 문장이 완벽했어요. 그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진수가 걱정했습니다. 에밀리, 병원에 가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수가 강하게 권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이에요. 아기 심장 소리도 들려요. 모니터를 보니 작은 점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뚱, 뚱, 뚱. 아기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년 전 불가능하다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진수 씨,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미소 지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정말 거기 있니? 엄마는 너를 평생 기다렸어. 꼭 건강하게 태어나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늘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수가 심각한 표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그리고 찻집 일도 좀 봐야 하고요. 진수의 고향은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가요. 저도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저희 결혼도 할 거잖아요. 임신도 했고요. 에밀리, 우리 어머니는 좀 보수적이세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진수는 혼자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돼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진수가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늦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찻집 정리할 게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핑계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임신 초기였습니다. 입덧도 심했습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 저 불안해요. 전화 좀 해주세요.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기로.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전라남도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작은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인 몇 분이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김진수 씨 댁이 어디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진수? 진수 집은 저기 찻집이요. 근데 당신 누구요? 저는 친구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찻집이 저길로 쭉 가면 나와. 큰 느티나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지만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큰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담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에밀리? 왜 여기까지?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걱정됐어요. 진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냐고 물었다. 할머니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저는 에밀리 오코너입니다. 진수 씨의 친구입니다. 진수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친구?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아기까지 생겼는데요. 친구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나? 진수 씨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친구 주제에 참견이 심하구만. 진수야, 손님 돌려보내라. 어머니, 빨리 안 하나? 진수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미안해요. 지금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진수 씨, 저희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요. 제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마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 여자가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뭔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여자들한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성격이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를 친구라고 했을까요? 왜 어머니께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임신한 사실도 숨기고 싶은 걸까요? 저는 쓸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도 아팠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리했나 봐.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진수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이요? 네. 진수 어머니가 매섭제? 원래 그런 분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마음이 굳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참 착한 놈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효자요. 어머니 찻집 도와주고 동네 어르신들 진료도 공짜로 해주고. 근데 요새 뭔 일이 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무슨 일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디 빚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어. 찻집도 안 되고 뭔가 꼬인 모양이요. 빚.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큰 빚인가요? 그건 나도 모르제. 근데 진수가 머리 싸매고 있는 거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연락을 끊은 이유, 어머니께 저를 숨긴 이유, 빚 때문일까요? 저 때문에 부담을 느낀 걸까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힘든가 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서울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에밀리,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기로. 제가 직접 해결하기로. 진수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덧은 줄었지만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 자주 깼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산모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남편이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네. 바빠서요. 아, 그러시구나. 다음에는 꼭 함께 오세요. 아기 심장 소리같이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수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빚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대학 동기 제시카였습니다. 제시카, 나야. 에밀리,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응. 그런데 말이야.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것, 임신한 것, 진수가 연락을 끊은 것. 제시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할게. 그 남자 이상해. 뭐가? 임신한 여자를 혼자 두고 연락을 끊는다고. 그게 말이 돼? 빚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연락은 해야지. 그래도 너 지금 변명하고 있어. 에밀리, 넌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행동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제시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미국으로 돌아와. 여기서 아기 낳고 혼자 키워. 법적으로도 양육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에밀리, 내가 의사잖아. 혼자서도 아기 키울 수 있어. 그 남자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친숙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저항했습니다. 진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연락을 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기는 진수의 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가 안에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톡, 톡. 아기였습니다. 제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내가 거기 있구나. 엄마가 느낄 수 있어. 손을 배에 얹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힘내자. 아빠가 지금 힘든가 봐.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 잘할 수 있어. 그날 밤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 오늘 아기가 처음 움직였어요. 태동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진수 씨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 봐요. 그뿐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기 이야기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산부인과 갔어요. 아기 심장이 튼튼하대요. 오늘 아기가 막 차요. 발차기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초음파 사진 찍었어요. 아기가 손가락을 빨고 있었어요. 진수는 가끔 답장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챙겨 먹어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아기용품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현기증이 났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잠깐 앉으세요. 직원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임신 중이세요? 네. 혼자 오셨어요? 네. 직원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임신 중에는 조심하셔야죠. 보호자랑 같이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씨, 저예요. 에밀리. 무슨 일이에요? 오늘 마트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진수 씨, 언제 오실 거예요? 저 혼자 힘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 에밀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에밀리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무슨 문제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안 돼요. 에밀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저 혼자 두는 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 진수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빚이에요? 다른 문제예요? 진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이에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얼마나요? 2억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억. 한국 돈으로 2억 원.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이. 노인 요양원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대표가 돈 들고 도망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어요.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해요. 왜 진수 씨가요? 제가 연대보증인이니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앉으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진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함께 해결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안 돼요. 에밀리, 당신은 임신 중이에요. 아기 생각해야죠.
저 때문에 고생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에밀리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에밀리 미국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빚을 갚고 나면 연락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는 안 할게요. 에밀리는 자유예요. 진수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수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힘든가 봐.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수에게 가기로, 시골 마을로 가기로, 함께 빚을 갚기로, 혼자 두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전라남도 행표 한 장 주세요. 편도요, 왕복이요? 편도요.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실까요? 아마 안 받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진수를 위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는 거였습니다.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간단히 요기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찻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 20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가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찻집이 보였습니다. 큰 느티나무 옆에 한옥. 소담 찻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수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또 왔나? 안녕하세요. 에밀리 오코너입니다. 안다. 저번에도 봤으니까. 무슨 일이냐? 진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없다. 언제 오나요? 모른다. 그리고 당신 들어올 필요 없다. 돌아가라.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진수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임신 6개월입니다. 진수 씨의 아기예요. 할머니의 눈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배가 불룩한 게 보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가 이걸 알고 있나? 네. 그런데 왜 여기 혼자 온 거냐? 진수 씨가 연락을 끊었어요. 빚 때문에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할머니가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라.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수의 어린 시절 사진, 진수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 사진. 앉아라. 할머니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줄까?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국화차다. 몸에 좋다. 감사합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 서울이요? 빚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모른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안 올 거다. 얼마나 걸리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억이다.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다. 몇 년 걸릴지 모른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몇 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뭐? 찻집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빚도 함께 갚고 싶습니다. 저도 가족이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당신 한국말도 서툰데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냐?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의사였어요. 배우는 건 자신 있어요. 의사? 네. 미국에서 소아심장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나? 진수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고생할 거다. 이 집은 가난하다. 찻집도 손님이 없다. 빚쟁이들이 자주 찾아온다. 그래도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임신 중인데 일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무엇이요? 아기를 무사히 낳아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찻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짐은 저기 놔두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당신이 진수 아이를 낳을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많이 먹어라. 임신 중에는 영양을 잘 챙겨야 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수한테 연락했나? 아직이요. 해라.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네. 저는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 저 지금 찻집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낼게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에밀리, 왜 거기 갔어요? 돌아가요. 거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진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거였습니다. 진수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벌써 부엌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나? 얼굴 씻고 밥 먹어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임신 중인데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부터 찻집 일도 배워야 하니까. 네. 아침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찻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찻집은 한옥의 일부를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5개, 좌식으로 앉는 방석들,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에게 차를 내놓는다. 주로 전통차다. 국화차,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종류가 많네요. 손님 취향에 맞춰 내놓는다.
하지만 요즘은 손님이 별로 없다. 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다. 여기는 노인들밖에 없다. 그나마 노인들도 돈이 없어서 찻집에 잘 안 온다. 그럼 수입이 거의 없다.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된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미국 돈으로 400달러 정도. 생활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세요? 진수가 보내주는 돈으로 버틴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끊겼다. 빚 갚느라 여유가 없나 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당신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참 용감하다. 아니면 바보거나.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찻집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차 우리는 법, 손님 맞이하는 법, 청소하는 법. 간단해 보였지만 섬세했습니다. 차는 온도가 중요하다. 너무 뜨거우면 향이 날아가고 너무 미지근하면 맛이 안 난다. 네. 손님이 오면 먼저 웃어라. 미소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엄격했지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손님 1명, 둘째 날 손님 2명, 셋째 날 손님 1명. 모두 동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수다 떨다가 가셨습니다. 진수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살지 뭐.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요. 아들이 돈 안 보내주니까 팍팍해. 다들 그렇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마을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 가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찻집에 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찻집 수입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찻집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꾸다니?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올만한 메뉴를 만든다거나. 젊은 사람들은 없다고 했잖아. 여기는 없지만 도시에서 올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시골 체험을 좋아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모른다. 나는 전통차만 만들 줄 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여러 카페를 다녀봤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당신이? 임신 중인데? 할 수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봐라. 어차피 지금도 망해가는 가게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메뉴 개발. 전통차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기. 예를 들어 국화차에 꿀과 레몬을 넣어 상큼하게 만들기. 대추차에 시나몬을 넣어 향긋하게 만들기. 둘째, 디저트 추가. 찻집에는 차만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쿠키나 떡을 만들어 함께 제공하기. 셋째, 온라인 홍보.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중요했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넷째, 포장 판매. 찻집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포장해서 팔기.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기. 계획을 세우고 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메뉴 개발. 할머니와 함께 여러 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해봐라. 꿀을 넣고 레몬을 넣고 시나몬을 넣고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 달다. 이건 향이 이상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괜찮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 괜찮네. 정말요? 응. 달콤하면서도 깔끔하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저는 기뻤습니다. 다음은 디저트. 저는 미국에서 베이킹을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쿠키 정도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븐 있어요? 오븐? 그런 거 없다. 그럼 프라이팬으로 해야겠네요. 프라이팬으로 쿠키를 구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할머니, 드셔보세요. 맛있네. 버터 향이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홍보.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찻집의 풍경, 차 한 잔, 쿠키 한 접시, 예쁘게 배치하고 자연광을 이용해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소담 찻집.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전통차와 수제 쿠키를 만듭니다.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전통차 시골 카페 한옥 카페 힐링 여행. 첫 게시물이었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렸습니다. 매일 한 장씩 느티나무 사진, 마당 사진, 차 사진. 조금씩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분위기 좋네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젊은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들에게 새로 만든 국화꿀차와 쿠키를 내놓았습니다. 와, 맛있다. 분위기도 좋고 차도 맛있네요. 사진 찍어도 돼요? 물론이죠. 그들은 여러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소담 찻집 강추합니다. 힐링 제대로 했어요. 그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5팀이 왔습니다. 찻집이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많아요. 그러게.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다.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차를 우리고 쿠키를 내놓고 계산하고 임신 7개월이었지만 힘이 났습니다. 그날 수입은 3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손님이 오지는 않겠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녁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찻집은 문 닫았을 거다. 아직 멀었어요. 빚을 갚으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해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힘내요. 그래, 함께 힘내자. 그날 밤 저는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 찻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손님도 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진수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찻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홍보 덕분에 주말마다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일에도 간간히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도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 네, 다행이에요. 다 당신 덕분이다. 아니에요. 할머니의 전통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는 좋은 팀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만들고 저는 서빙하고 홍보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지만 할만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찻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선반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옛날 서류들이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거야.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 필요 없는 건 버려도 돼.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장부들, 계약서들,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찻집 재료 구입 영수증, 세금 납부 영수증,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오래된 장부. 열어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은빛 노을 요양원 투자 5천만 원, 박철수 이사에게 송금 5천만 원, 추가 투자금 3천만 원, 연대보증 서명 김진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수가 말한 요양원 투자였습니다.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2022년 4월 요양원 설립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대표는 박철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투자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3천만 원, 이순재 할아버지 2천만 원, 박정희 할머니 5천만 원, 총 투자금은 2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철수 대표 연락 두절, 투자금 회수 불가, 은행 압류 통지, 연대보증인 김진수에게 채무 청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채무 총액 2억 원, 김진수 책임 부담.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빚을 혼자 떠안았던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집이 압류당하지 않도록.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뭘 그렇게 보고 있나? 할머니, 이거. 장부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거 진수가 숨기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큰 빚이었어요? 그래, 2억이다. 진수 혼자 책임지기로 했다. 왜요? 진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진수가 연대보증인이니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진수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그럼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수는 이 프로젝트를 추천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했다. 진수가 보증을 섰으니까 믿었던 거다. 그래서 진수 씨가 책임을 느끼는 거군요. 그래, 진수는 그런 아이다. 남의 일을 제 일처럼 생각한다.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진수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떠난 거였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간 거였습니다. 할머니, 진수 씨는 어떻게 빚을 갚고 있어요? 서울에서 건설 현장 일을 한다.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들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요? 34시간? 거의 안 잔다고 봐야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는 지금 이 순간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 장부를 더 살펴봤습니다. 피해를 본 어르신들 명단이 있었습니다. 15명.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몇 분은 제가 찻집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차를 자주 마시러 오시던 분, 이순재 할아버지, 제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길을 알려주신 분, 박정희 할머니, 허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 이분들이 모두 진수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찻집을 더 키워야겠다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진수의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에밀리, 찻집을 더 키울게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하지만 당신 임신 중이잖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개설. 찻집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포장해서 팔기. 예쁜 포장.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스토리. 소담 찻집은 시골 할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함께 운영합니다. 전통차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포장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예쁜 종이봉투, 스티커, 리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상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 한 봉지, 예쁘게 포장된 모습, 상품 설명을 썼습니다. 소담 찻집의 국화꿀차입니다. 국산 국화와 천연꿀로 만들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와 달콤한 꿀맛이 조화롭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선물하세요. 가격은 1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연동해서 홍보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든 배송해드립니다.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 2봉지. 고맙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 포장했습니다. 차를 봉지에 담고 예쁘게 포장하고 편지를 넣었습니다. 소담 찻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리뷰가 달렸습니다. 차가 정말 맛있어요. 포장도 예쁘고 편지도 감동이었어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기뻤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었습니다. 한 주에 10개, 다음 주에 20개, 그 다음 주에 30개. 저는 바빠졌습니다. 찻집 손님도 응대하고 온라인 주문도 처리하고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뭔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찻집 수입 200만 원, 온라인 판매 수입 3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 찻집이 잘 되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고마워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아기 생각해야죠.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아기도 건강해요.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수 씨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조만간 갈게요. 언제요? 아기 태어날 때쯤이요. 꼭 갈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온대.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가족 다 함께 만날 수 있을 거야. 찻집은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매일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에밀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차가 맛있으니까요. 아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이다. 저희는 좋은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찻집에 손님 3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나르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김진수 씨 어머니 계십니까?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나인데 누구시오? 저희는 채권 추심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진수 씨의 채무 2억 원에 대한 압류 통지서입니다. 압류요? 네. 3개월 이상 상환이 지연됐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무슨 재산을 압류한다는 거요? 이 부동산입니다. 즉, 이 집과 찻집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빼앗긴다고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찻집이에요. 죄송하지만 법적 절차입니다. 2주 안에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2억을 2주 안에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통지서 받으십시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빚이 많나 봐. 찻집 문 닫겠네. 가자. 분위기 이상해.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에밀리, 어떡하지? 집을 빼앗긴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같이 생각해봐요. 무슨 방법이 있겠나? 2억이다. 2주 안에. 저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2주 안에 2억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대출?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빚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리기? 할머니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연락? 그도 돈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라. 뭐라고요? 이 집은 곧 없어진다. 당신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 아기도 있는데 안정적인 곳에서 낳아야지. 안 돼요. 저 안 가요. 에밀리, 할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결해요. 무슨 방법으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요. 크라우드 펀딩? 네. 온라인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알리고 후원을 받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죠. 안 하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시골 찻집을 지켜주세요.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지만 지금은 한국 시골 마을에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차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2억 원의 빚 때문에 집이 압류될 위기입니다. 이 빚은 시아버님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떠안은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속아 생긴 빚이지만 법적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2주 안에 2억을 갚지 못하면 저희는 집을 잃습니다. 찻집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임신 8개월인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찻집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올렸습니다. 찻집 사진. 할머니와 제가 함께 일하는 사진. 제 임신한 배 사진. 목표 금액 2억 원. 기간 2주.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SNS에 공유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도와주세요. 저희 찻집을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1만 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후원. 5만 원. 그 다음 후원. 10만 원. 댓글도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작지만 보탭니다. 찻집 지켜내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후원 금액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 사흘이 지났습니다. 1천만 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억을 모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저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시골 찻집을 살리려 분투 중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만 뷰, 200만 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다. 저도 후원했어요. 찻집 가보고 싶어요. 후원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10일 만에 1억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2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13일째 후원 금액은 1억 5천만 원, 14일째 1억 8천만 원.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2억이 모이기를. 오후 3시 1억 9천만 원, 오후 5시 1억 9천5백만 원, 오후 7시 1억 9천8백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오후 9시 큰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 익명의 후원자였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총 후원 금액 2억 300만 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2억 모았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정말,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다음 날 저희는 채권 회사에 갔습니다.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자가 영수증을 줬습니다. 채무가 전액 상환됐습니다. 압류는 해제됩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찻집을 지켰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켰습니다. 빚을 갚고 나서 저희는 한숨 돌렸습니다. 찻집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밀리 씨 찻집이에요? 후원했어요. 직접 와보고 싶었어요. 응원합니다. 손님들이 따뜻했습니다. 차도 마시고 기념 사진도 찍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에밀리, 이제 쉬어라. 곧 아기 낳을 텐데. 괜찮아요. 조금 더 일할게요. 안 된다. 아기가 더 중요하다.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푹 쉬어라. 찻집은 내가 할 테니까. 하지만 말 안 듣나? 빨리 누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너무 기대돼.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톡, 톡.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곧 갈게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꼭 보고 싶어요. 진수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에밀리, 고마워요. 찻집 살려줘서. 어머니 돌봐줘서. 저희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 그를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까맣게 탄 피부, 거친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에밀리, 진수 씨. 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저희는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진수야, 왔나? 어머니. 진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시켜서.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났다. 어머니, 에밀리 덕분이다. 이 며느리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는요. 우리 가족인데요.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에밀리 많이 먹어. 진수가 반찬을 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아기 곧 나올 텐데 힘내야죠. 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보기 좋다. 이래야 가족이지. 식사 후 진수와 단둘이 산책했습니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에밀리 배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제 곧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조금요. 하지만 기대돼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제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났어요. 연락도 제대로 안 했고요. 이유를 이제 알아요. 진수 씨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진수 씨, 과거는 이제 잊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진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밀리 오코너,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진수 씨,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진수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축하한다. 예쁜 신부네. 잘 살아라. 아기 건강하게 낳고.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맞춤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수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진수 장가가네. 이 할미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피해를 본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날아갈 뻔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며느리 만났다. 진수 복 많다. 이순재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참 대단하다.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애쓰다니.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넌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다. 박정희 할머니가 떡을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순산하게 해주는 떡이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진수 씨, 아파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진수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에밀리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뭐? 빨리 병원 가야지. 저희는 급히 차에 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진수가 미친 듯이 운전했습니다. 에밀리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아, 너무 아파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호흡 조절해요. 천천히 숨 쉬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산모예요. 진통 중이에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저를 태웠습니다.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안 돼요. 저도 들어가야 해요. 가족이세요? 남편이에요. 그럼 들어오세요. 하지만 방해하지 마세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궁이 많이 열렸네요. 곧 나올 거예요. 아파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진통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옥 같았습니다. 진수가 계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기 만나고 싶잖아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아기. 8년 동안 기다렸던 아기. 기적 같은 아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으악.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습니다. 좋아요. 머리 나왔어요. 조금만 더. 다시 힘을 줬습니다. 으악. 다 나왔어요. 순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였습니다. 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축하드립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너 정말 왔구나. 진수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갔습니다. 잠깐 검사하고 올게요. 저는 진수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됐어요.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잠시 후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3.2kg이에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가야, 너 정말 예쁘다. 엄마 딸. 아기가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 아가야. 엄마야. 아기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으아. 사랑이 폭발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되는 느낌이구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에밀리 고생했다. 아기는 건강해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손녀구나. 할머니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머, 이뻐라. 우리 손녀 이뻐. 우리 손녀 봐, 얼마나 예쁜지. 할머니, 이름 지어야 해요. 그래. 뭐가 좋을까? 진수가 말했습니다. 소은이 어때요? 소담 찻집의 소, 은혜의 은. 소은이. 좋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이. 김소은. 좋아요. 그래, 소은이다. 우리 소은이. 할머니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야. 어서 오너라. 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줬어. 저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8년간의 불임, 혼자 한국에 온 것, 빚과 싸운 것, 모두 이 아기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소은이가 태어나고 저희 삶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밤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느라 잠을 못 잤지만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진수는 찻집 일을 도왔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쉬어요. 아기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고마워요. 할머니도 도와주셨습니다. 소은이 내가 볼 테니까 너희 일해라. 할머니 감사합니다. 찻집은 계속 잘 됐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은이가 2달 됐을 때였습니다. 진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채권자가 또 왔대요. 뭐라고요? 빚 다 갚았잖아요. 그게 새로운 빚이래요. 새로운 빚?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사기 피해자 중 한 분이 제게 소송을 걸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대요. 얼마요? 5천만 원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진수 씨가 뭘 잘못했다고요?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이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미 빚 다 갚았잖아요. 그건 원금이고 이건 정신적 피해 보상이래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법원에 가봐야 해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요. 며칠 후 진수는 법원에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 했지만 진수가 말렸습니다. 아기 돌봐야죠. 혼자 다녀올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진수가 떠난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소은이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가야,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지? 저녁에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송이 진행된대요. 재판은 다음 달이고요.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빚을 갚아도 또 빚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기가 깨지 않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수 씨 아내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소송에 이길 방법이 정말 없나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이미 2억을 갚았어요. 또 갚으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원금이고 이건 별도 소송이에요. 억울해요. 진수 씨는 피해자예요. 나쁜 사람은 도망갔잖아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법이 그래요. 방법이 정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요? 네. 원고와 합의해서 금액을 줄이는 거죠.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아마 절반 정도? 2,500만 원 정도? 그것도 큰 돈인데. 하지만 소송에서 지면 5천만 원 다 내야 해요. 합의가 나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2,500만 원. 찻집 수입으로 4개월치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합의하기로 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수 씨, 우리 이미 2억 갚았어요. 2,500도 갚을 수 있어요. 진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요.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2,5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5개월간. 저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찻집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허브티, 과일차, 디저트 세트.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2,5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진수도 울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냐? 네, 어머니. 이제 빚 없어요. 휴. 드디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초대했습니다. 축하한다, 진수야.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삶이 안정됐습니다. 찻집은 계속 잘 됐습니다. 소은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6개월이 됐을 때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우, 소은아, 엄마라고 해봐. 엄마, 음마. 가까웠습니다. 거의 엄마였습니다. 진수가 웃었습니다. 아빠라고 먼저 하면 어떡하죠? 안 돼요. 엄마가 먼저예요.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진수 씨, 저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에밀리, 귀화 신청하고 싶어요. 진수가 기뻤습니다. 저도 바라던 거예요. 당신이 영원히 한국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귀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한국어 시험, 한국 문화 시험.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에밀리, 이거 외워라. 한국 역사 중요하다. 네, 할머니. 독립운동가 이름도 알아야 한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화가 승인됐습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수 씨, 합격했어요. 저 한국 사람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진수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원래도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에밀리 잘했다. 이제 진짜 내 며느리다. 할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를 돌봤지. 그날 저녁 또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에밀리 김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소은이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소은이 돌 축하한다. 예쁘게 크고 있네. 복 많이 받아라. 소은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 저고리에 노란 치마. 정말 예뻤습니다. 돌잡이를 했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소은이는 책을 잡았습니다. 어머, 책을 잡았네. 공부 잘하겠다. 우리 손녀 똑똑하겠어.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소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찻집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월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오프라인 찻집도 주말마다 만석이었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혼자 하기 힘들어요. 사람 뽑아요. 그래. 이제 그럴 만하다. 마을 아주머니 2분을 고용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직원이 생기니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소담 찻집은 이제 유명해졌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다 에밀리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담 찻집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외국인 며느리가 시골 찻집을 살린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럼 해볼까요? 일주일 후 방송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여러 대, 조명, 마이크.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밀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어요? 낯설었어요. 하지만 진수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왔어요. 시골 생활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가족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빚 2억을 갚았다고 들었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은 제 집이에요.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8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은이가 태어났어요. 한국이 제게 새 생명을 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저희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저를 받아줬어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카메라맨도 울컥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감동이다. 에밀리 씨 멋있어요. 소담 찻집 꼭 가볼게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줬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자란 거지.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이는 3살이 됐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엄마 놀아줘. 아빠 같이 가. 할머니 배고파. 영특했습니다. 찻집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지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서울에 작은 매장을 냈습니다. 소담 찻집 서울점. 반응이 좋았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이제 10명이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우선 고용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덕분에 먹고 살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기여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아이 하나 더 갖고 싶어요. 정말요? 네. 소은이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6개월 후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됐습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임신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진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돼요. 그래도 아들이면 좋겠어요. 아들, 딸 하나씩. 저는 웃었습니다. 9개월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진수가 감격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준서. 김준서 어때요? 준서. 좋아요.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소은이는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준서 예뻐. 그치? 우리 준서 예쁘지? 나도 동생 좋아. 가족이 늘어나니 집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찻집은 계속 확장됐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소담 찻집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 환영합니다.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만에 5개 지점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본사가 됐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회사가 됐습니다. 소담 주식회사. 진수가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사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감개무량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에밀리, 내 덕분이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어느 날 동네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요양원 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그동안 어르신들이 잃은 돈 돌려드리고 싶어요. 뭐? 회사가 잘 됐어요. 이익의 일부를 어르신들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봉투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어르신들이 잃은 투자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봉투에는 3천만 원, 이순재 할아버지 봉투에는 2천만 원, 박정희 할머니 봉투에는 5천만 원. 정확히 잃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돈이냐? 네. 돌려드려요. 어르신들이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진수야, 내가 효자다. 진짜 효자야.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찻집은 성공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8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제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저를 한국이 받아줬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진수 씨, 저 행복해요. 저도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저도 에밀리를 만나서 정말 잘했어요.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응, 아주 행복해. 나도 행복해. 준서도 웃었습니다. 까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소은이와 준서를 안았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엄마 이야기를 해줄게. 무슨 이야기?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어떻게 너희를 만났는지, 어떻게 이 가족이 됐는지. 재미있어? 응, 아주 재미있어.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야. 빨리 들려줘. 조금만 더 크면 다 얘기해줄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평화로운 시골 풍경.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 소담 찻집. 저의 꿈이 시작된 곳. 저의 새 인생이 시작된 곳.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올 것입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내일이든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에밀리 김의 이야기. 미국에서 온 의사가 한국 시골 며느리가 된 이야기. 불임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엄마가 된 이야기. 빚과 싸우며 찻집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야기. 이 나라가 저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새 희망을 줬습니다. 새 가족을 줬습니다.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